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낙폭을 좀 줄여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과 S&P 야간 선물 쪽에서 1%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은 안도 랠리가 지금 우리 시장도 펼쳐집니다. 낙폭 소폭씩 계속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대까지 낙폭 줄였고 코스피 역시 2.1%대까지 213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상이하고요. 오늘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궁금한 종목들 있으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지금 유튜브 채널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원재 전문위원과 2부에서도 2부가 아니죠, 저희가. 마감 임박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진행하니까 1, 2부 같아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일단 지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잠깐 하긴 했는데 오늘 시장의 이슈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지금 시장 상황 점검하고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마 어제 미국 시장 빠진 요인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회의가 끝나고 제로금리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과 점도표를 확인한 이후에 기자회견 상에서 경기 회복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아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발언이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던 요인 같고요. 시장이 잠깐 잊었던 게 이제 두 번째 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양적 완화의 끈도 놓지 않고 채권 매입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했는데 후반전 얘기는 쏙 잊혀지고 전반전 얘기만 반영돼서 미국 시장은 시가를 고가로 해서 종가까지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쭉 밀려내렸는데 이제 오늘 선물 시장 보니까 한 1% 정도의 반등 수준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역시 미국 시장은 오늘 밤이 어떤 경로를 그리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경로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항상 차별적으로 요새는 한국 시장이 강합니다. 그 요인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경로가 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서 비싼 시장이고 한국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피해를 받은 시장이라서 싼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이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PBR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6대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올라와서 이제 한 0.9대니까 아직까지 베리에이션 차이가 꽤 있다. 퍼 기준으로 봐도 뭐 국내 시장은 이제 한 12, 3배 이 정도인데 미국 시장은 뭐 20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뭘로 봐도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차별적 성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시장을 보면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국내 시장의 상승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섹터가 제약 바이오나 수소 전기차처럼 숫자에 기반하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정책 기대감에 따른 수혜 뭐 이런 기대 쪽에서 이제 섹터가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숫자가 나오는 섹터하고 섞여서 가면은 어우러져서 순환매가 건강하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쭉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는 배제하고 성장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장이 사실 길게 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다음 주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IT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받아서 올라오는지 결국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결국 IT 쪽에 들어오려면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투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신이 요새 환매 물량 처리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매물대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끝자락이 아닌가. 개인 자금으로 끌고 가는 시장은 특성이 밸류나 이쪽보다는 그냥 밸류, 이름, 네임 밸류를 갖고 끌고 가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개인이 끌고 가서 이런 장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이 끌고 가다 보니까 뭐 풍부한 유동성은 확실하지만 이 안에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출렁출렁하는 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만한 업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 가느냐?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그때 한 달 반쯤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와 아마 합병 셀트리온의 시총이 아마 올해 내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내나 내년까지. 근데 지금 벌써 다 왔어요.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64조, 62 빠져서 이제 62조인데 지금 셀트리온 3사 합병하면은요. 지금 거의 60조에 육박합니다. 지금 엄청나네요. 40조. 60조를 넘었네요. 61조가 왔어요. 다음 주면은 역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제약 산업을 좀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제약 산업이 발달한 게 되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나오면서 빅파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80년대까지는 제너릭 의약이라 해서 이제 케미칼 약 이런 약만 나오니까 이건 부가가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부터 이제 인간의 희귀 질환을 치료하고자 이거는 이제 케미칼 약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 의학 그 연구 개발을 해서 탄생을 시켰죠. 그래서 인간 8대, 9대, 10대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출시를 했고 요거 특허를 30년 기간을 뒀는데 그 30년 끝나는 게 2015년부터 이제 끝나서 2025년까지 줄줄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죠. 그러면 특허가 만료되면은 요 바이오 의약품을 카피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케미칼처럼 케미칼 복제약은 연구실에서 화학 성분 조제해 갖고 알약 만드는 거니까 성분 몇 개 넣으면 원가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는 이게 단백질을 배지 통해서 배양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도의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수율이 안 나오면 이를테면 오염이 되거나 조금 밀봉 상태가 불량하라 그러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2000년 중반에 이게 미래의 꿈이 되겠다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갖은 고초를 겪어서 이제 이 출시를 했을 때만 해도 이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가 마음만 먹으면 시밀러 시장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허가 만료되고 레미케이드 이렇게 침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빅파마들이 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이 제조 공정상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깊더라.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점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ODMA를 하죠. 너희들이 설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우리한테 위탁 수주를 맡기면 우리가 잘 만들어서 넘겨줄 테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에 이제 가장 큰 바이오시밀러 배지 공장을 설립을 하죠. 그래서 추가 증설도 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35만 리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세계 최대고 셀트리온도 해외 공장을 이제 뭐 진다 국내에서 한다 여러 개 말해봤지만 지금 국내 업체는 계속 증선 경제를 하고 있는데 해외발은 별로 나오는 게 없죠. 로슈가 한 20만 리터, 그 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이 한 15만 리터 수준이고 후지필름이 한 10만 리터 이 정도로 돼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는 확실히 이제 제조 공정상에 대한민국 시장이 선점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큰데 보통 휘비라나 뭐 이런 매출은 레미케이드는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연간 한 8, 9조 정도인데 뭐 제일 큰 휘비라 같은 경우는 수십조 원대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게 특허가 끝나고 결국 이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이 준비한다면 셀트리온이야말로 빅파마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음해성 루머도 많았고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 60조지만 보통 글로벌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100조에서 30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이 시총 100조를 노려보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겠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파이프라인이 이쪽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도 그 아랫단에서 가면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글로벌리로 경쟁을 갖는 대단한 산업 섹터를 보유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주가 상승이 이해도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너무 빠르기는 합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는 합니다. 예, 주가의 성장 속도 좀 잘 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하나하나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58,000원에 비중은 30%. 뭐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LG전자. LG전자. 네. LG전자를 58,000원에 잘 사셨네요. 58,000원에 30%. 비중은 살짝 좀 많은 것 같지만 LG전자는 뭐 가전의 제왕으로서 뭐 사실은 가전만 잘하죠. 가전만 잘하는데 가전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이제 기업의 미래를 보려면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시가총액이 11조 수준인데 이제 작년에 뭐 이익단이 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한 1조 3천억 뭐 이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연간 오늘 컨센서스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지배주주로 올해 1조 5천억. 그렇게 보면은 얼추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모바일 섹터나 이런 쪽이 더 성장을 한다면 모르지만 가전 섹터가 폭발해서 뭐 더블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30% 수준이니까 뭐 한 7만 원 초반대에 올라가면은 한 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뭐 21선 깨지기 전까지 한번 갖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훈아나텍 4477번님께서 동훈아나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8,300원의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동훈아나텍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고민스러운 종목이에요. 동훈아나텍은 이제 팹리스로서 손떨림 방지 장치나 뭐 이런 쪽을 하는데 주로 중국 회사하고 이제 거래를 많이 했죠. 화웨이 쪽에 많이 납품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웨이 제재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쪽은 이제 상당히 그 혼자 어려움을 딛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iOS나 손떨림 방지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휴대폰 들어가는 모든 기기를 다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전방 판매처가 좀 많이 흔들리는 거죠. 화웨이가 좀 흔들리고 삼성 쪽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사실은 원가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재무를 보면 지난해까지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올해 기대도 지금 1, 4분기에 보면은 적자가 계속 이어져서 굉장히 좀 불안 형편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을 이 종목으로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종목을 좀 바꿔 타서 좀 빠른 종목으로 바꿔 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아이폰도 나오고 갤럭시 시리즈도 나와서 휴대폰이 가을 되면은 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팔기가 아쉬우시면 할 수 없다. 좀 기간을 연말 내년까지 보고 갖고 가시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타면은 제가 볼 때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시간은 한 1년 정도 보시자. 근데 요새 뭐 핫한 섹터가 많아서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1년은 못 기다리겠고 좀 빠른 거 없나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좀 매도해서 좀 발빠른 섹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옮겨 교체 매매하시는 것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훈아나텍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매수 여부. 조금 이제 고민되는 가격대가 또 5만 원 초반이 오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그냥 뭐 제일 편안한 게 안심입니다. 삼성전자 샀는데 뭐 장 빠진다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죠. 대신 이제 탄력도 떨어지죠. 많이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들어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신다면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15% 1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시장은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자산이 굉장히 많고 주식시장에 굳이 신경 쓰기 싫고 그 대신 뭐 요새 다른 쪽에 투자할 때도 없고 좀 편안하게 1년 정도 묶어둘 수 있는 기업 없나? 그런 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좀 보다 기대 수익률도 좀 갖고 공부도 좀 하면서 지금 시장이 좋은 거를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굳이 뭐 삼성전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혹시 이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그냥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난 신경 쓰기도 싫고 그냥 뭐 편안한 정도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가격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식시장 공부도 하고 싶고 좀 초과 수익도 기대되고 이런 쪽으로 하신다면 삼성전자 말고 그냥 장비 업체 같은 게 차라리 탄력이 좋을 거예요. 이제 조정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뭐 장비 업체 단이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후공정 단이나 뭐 장비 단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뭐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 낸드 설비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재단이나 뭐 이렇게 증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가스류나 뭐 파츠류나 이런 쪽이 다 좋아집니다. 삼성전자를 한다는 건 아예 신경 쓰기 싫고 그냥 묶어놓고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라면 삼성전자 좋습니다. 근데 시장도 좀 공부도 해보고 추적도 해보고 방향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차라리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 소부장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28,000원에 비중 10%. 여기도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로 얽혀 있죠. 그렇죠. 예. 요새 제약주는 뭐 가장 핫한 테마고요. 뭐 섣불리 꺼지지 않는 그런 테마라서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커멘터리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3,300억인데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사실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라서 그나마 좀 편안한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뭐 28,000원이시면은 현재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모양이 나쁘지가 않네요. 현재 쌍봉인가 이제 뭐 올라갈 건가만 남았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유하시면서 다만 손절선을 28,000원에 들어가셨는데 현재 가격인데 만약에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한 27,000원 수준에서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나이티드를 그냥 이 흐름을 갖고 이게 요새 제약주 흐름이 한번 호재가 나오면 이게 뻥 튀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은 뭐 25,000원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니까 이왕 들어간 거 한번 보겠다 싶으면은 손절선을 좀 넉넉히 잡고 19,000원까지 그 다음에 한번 25,000원까지 추가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듣고 오셨고요. 신일전자 2,275원의 비중 25%네요. 이 여름 특수 관련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덥긴 더워요 요즘에. 더운데 이제 항상 계절주는 예. 우리가 이제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주는 해마다 반복되는 섹터고 그래서 이제 여름 수혜주는 뭐 전자, 신일전자뿐만 아니라 파세코나 몇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시세가 이미 이제 한 시세가 났고 지금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뭐 늦게 들어가시는데 아마 이달 중에 한 번 더 뭐 이제 판매 호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랬지만 꼭 메모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계절주나 정치 테마주나 이렇게 꼭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은 미리 준비해 놨다가 미리 들어가셔야 성과를 냅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계절주가 다 알려지고 이게 바닥에서 이미 이제 뭐 100% 이상 올라왔는데 펀더멘탈을 보면 뭐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시총이 1,600억인데 지난해는 별로였는데 1, 4분기 실적도 썩 좋지 않네요. 그럼 2, 4분기에 이제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펀더멘탈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좀 일찍 들어가시는 거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득가 오시면 그냥 나오십시오. 미련 갖지 마시고 뭐 손절매하기는 또 애매하시니까 그렇게 폭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취득가 오면 나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 오면은 좀 나오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27,900원에 비중 50%. 이게 코로나하고도 살짝 얽히긴 한데 여기 미세먼지 관련주죠, 사실. MB 필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를 쓰려면 가장 핵심이 MB 필터인데 MB 필터를 이제 핵심으로 생산하는 게 이제 크린앤사이언스죠.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롬 몇 개 기업이 이제 MB 필터를 하는데 사실 항균 항생 마스크의 핵심은 MB 필터입니다.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는 사실은 중국발 그 공기오염 청정기 뭐 이런 쪽의 필터를 많이 공급했는데 이제 갑자기 뭐 마스크라는 또 새로운 그 분야가 생겨서 뭐 성장성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크린앤사이언스는 최근에 성장 속도가 놀라운데 섹터가 계속 나눠지고 또 중국의 공장을 돌리면 또 미세먼지가 가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구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27,900원에 잘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근데 좀 높으신데요, 50%. 비중 50%시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업에 자신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마이너 기업이고 이 기업은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 개별 기업단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단의 비체계적 리스크로 인해서 크린앤사이언스가 지금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모르는 일로 인해서 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50%를 놓으면 그냥 손이 묶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 정도면 모르지만 개별 단에서 50%는 좀 과해 보입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들어가신 건 맞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 한 2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목표 가격은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뭐 계속 마스크나 이제 가을에 미세먼지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고점인 35,000원 추라이를 한번 노려보시고 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린앤사이언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테이픽스 18,826원에 비중은 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5%시니까 뭐 한번 가보시죠. 뭐 테이펙스는 사실은 그 테이프 뭐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은 주력은 아니에요. 시장의 주력은 아닌데 지금 사실 탄력이 좋죠. 시가총액 1,000억인데 뭐 실적을 보면 작년에 이제 83억 이익이니까 살짝 고평가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좋은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게 성장성 때문에 그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았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장대양 뻥 터지고 이제 지금 눌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절반 이상 떨어지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분봉을 좀 봐야 되거든요. 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눌리고 중간대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네요. 지금 23,000원이 밀리면은 차트적으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뭐 5%시니까 한번 각구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이 틀린데 오늘 23,000원 기준으로 해서 23,000원 밀리면은 이익 실현하고 23,000원을 안 밀리면은 갖고 간다. 그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이펙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동방선기 4,29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고점에 좀 들어가셨어요. 4,290원이면은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동방선기가 선박 뭐 이쪽일 텐데 조선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580억이니까 좀 마이너고요. 선박용 배관 뭐 이런 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해서 좋으니까 이제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는 뭐 그동안 볼 게 없었어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무제표보다 이제 굉장히 그 LNG 선박 이쪽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슈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투자하신 분이 동방선기가 어떤 이슈로 해서 올라갔는지 알고 계시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은 이제 조선기자재 쪽이 LNG선 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아서 몇몇 섹터가 올라가는데 사실 조선 흐름은 좀 이게 계속 갈 거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앞으로 수주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체돼서 갈 수도 있는데 동방선기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배관 쪽이고
뭐 매출액이 2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은 어떤 업황으로 접근하기보단 개별 기업 이슈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딱 보는 상황으로는 개별 기업 이슈를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수주가 있단지 뭐 이런 거를 찾지 못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4,290원이면 좀 높게 들어가셔서 부담이시고 지금 이미 21선을 이탈해서 또 부담인데 기술적으로 봐도 직전에 거래량 터지고 분산된 모습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한 번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리려고 시도해서 만약에 21선 넘어오시면 꼭 원봉 고집하지 마시고 20% 비중도 작지 않으신데 10% 이상은 무조건 나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저가가 깨진다면 마찬가지로 10% 이상은 빼고 보시는 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은 만약에 이제 이슈가 없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갈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솔루션 32,450원에 비중이 높아요. 50% 절반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또 32,450원에 이제 50%씩이고 또 바이오예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사실은 그 파이프라인의 이거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바이오 솔루션이 아마 세포 치료제 뭐 이런 걸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트의 모양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는 시장의 뭐 중심이고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 사실 예측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투자하시는 분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제가 모르는 어떤 확실한 바이오 솔루션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나 또는 이슈를 알고 계신다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를 갖고 가기에는 사실은 좀 마찬가지로 개별 이슈에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원 정량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반 정도는 한 32,000원 오시면은 역시 줄이고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터져서 올렸고 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양봉을 띄워서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손절선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이제 워낙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50%를 넣었는데 이거 한 30% 이상 맞아버리면은 사실은 그거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재는 뭐 해봐야 한 5%, 7%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18,500원에 비중은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18,500원이시면은 뭐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인바디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이제 뭐 체중 체지방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바디가 병원도 가 있고 헬스센터 뭐 이런 데 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성장성이 뭐 대단할 거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쭉 뽑아낸 적이 있었어요. 현재 2,500억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성장성이 대단할 걸로 봤는데 성장이 이제 들어갈 때 다 들어가 나와서 성장이 없어요. 2017년에 930억, 2018년에 990억, 2019년에 1,100억, 올해 예상하기는 1,000억, 그리고 이제 이익단도 뭐 그냥 200억대. 이러니까 항상 기업은 이제 성장할 때 프리미엄을 주고 성장이 꺾이면 프리미엄을 회수하는데 인바디가 처음에 나왔을 때를 이제 돌려서 생각하시면은 이때였어요. 2013년, 14년. 그래서 이때가 신났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체지방 분석표를 딱 줘가지고 뭐 지방이 얼마, 뭐가 얼마, 살 빼세요. 이렇게 병원이나 이제 헬스에서 상담하면서 이때 성장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성장이 멈추니까 쭉 빠지죠.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장을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외, 특히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는 국내 시장은 이미 뭐 각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휴대용을 뭐 또 출시한다 하지만 다른 데서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500원에 10% 작은 비중인데 그렇게 뭐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 같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무너져 내려서 혹시 다음 주에 이제 시장 올리면서 한번 18,000원 수준 올라오면 종목을 교체하시면 어떨까? 차라리 요새 엑스레이 장비나 이쪽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미투온 들어와 있어요. 6,300원에 비중 15%. 미투온은 어떻게 할까요? 미토는 사실은 미토젠이라고 이제 자회사가 카지노 게임을 이제 그 인수를 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요. 요새 카지노가 온라인, 오프라인 카지노가 막히니까 다들 이제 온라인 카지노로 몰려들어서 그런지 상장사 W 게임즈가 있는데 그것도 실적이 좋고, 미투젠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주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지주회사는 별도 이렇게 눌러보셔야 돼요. 연결로 보면 작년에 1,100억 매출에 400억 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를 딱 눌러보면 160억 매출에 14억 이익.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 기업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주회사 프리미엄은 썩 주지를 않아요. 400억 이익 났는데 시가총액이 1,900이면 반하냐? 무지 싸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프리미엄을 싹둑 깎아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그냥 적정한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300원이면 또 올라온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비중 15%인데 마찬가지로 기다리다 보면 원가 정도는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투온 듣고 왔습니다. 하이트진로만 좀 짧게 갈게요. 35,170원에 비중 15%. 오늘 장대 연봉 나오네요. 하이트진로 좋은 종목이고 음식료 쪽에서 성장하는 몇 개 섹터 중에 하나. 하이트진로와 삼양라면 두 개가 이제 그 음식료 섹터에서 가장 성장이 좋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좀 운이 맞았어요.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저쪽 오비 맥주 쪽이 뭐였죠? 그쪽 맥주가 영업을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이름이 새로 나온 맥주 있죠? 그거 테라 출시하면서 이제 소주와 맥주가 같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 모멘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기업 자체가. 그래서 매출 성장을 보면은 음식료 섹터에서 10%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데 올해 1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이익도 1,800억씩이나 컨센서스가 나와서 지금은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때는 사실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35,170원을 갖고 계시고 비중 15%시니까 이번에 여름 수혜주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한 6월 말이나 7월까지 계속 성수기니까 한번 5만 원 보고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어차피 이게 이제 지금 테라 이슈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실적 성장세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반영된 거니까 기간은 한 7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까지 5만 원 타지되면 5만 원 매도하시고 기간적으로 5만 원 타치 한다면 7월 말에는 매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감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136.65입니다. 1.84% 하락 중이고요. 40포인트 빠집니다. 근데 장중에 지금 낙폭 많이 줄였는데 그거를 한번 직접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갭으로 완전 밀면서 출발을 했고요. 공포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낙폭 다 줄였죠, 거의. 1.84%가 남긴 했는데 오늘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4%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거고요.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 4,863억 원.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들 조금씩 줄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 돌파했네요,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주가 상승률이 진짜 최근에 대단하고요. 셀트리온 못지 않습니다. 30만 원 오늘 터치도 했고요. 네이버 소폭 하락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6위까지 밀립니다. LG화학, 카카오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차가 많이 밀리는데 오늘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운송장비 쪽이 참 답답한 흐름들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죠. 다음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747 많이 줄였습니다. 낙폭을. 다음 보시면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냥 쭉 올라오는 윗골이 아예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밑골이 달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요. 기관이 매도 물량을 줄이네요.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기관이 동시효과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뭐 오늘 괜찮죠. 계속 HLB 낙폭 다 줄였고요. 알테오진 시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다 괜찮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빠지고요. 사실 엔터, 5G 주력으로 나오는 반도체 부품 업종 이쪽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다 회복을 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뭐 5%씩 갭으로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그 정도로 모두 다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비엠만 보셔도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무난하게 가는 것 같던 수요일까지의 모습이었고요. 어제부터 약간 폭풍같이 지나가네요. 시장이 어떻게 좀 불안감을 조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불안할 필요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면은 달라진 것은 그 현실 경기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라 잠시 놓고 있다가 다시 각인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라지지 않은 것은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장이잖아요. 그 돈은 여전히 시장 내에 있고 앞으로도 돈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 지금 말고 향후 1, 2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쉽게 오지 않는 장이라는 거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상 최대로 통화가 발행되고 그 발행된 통화가 어차피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모든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고 아마 마지막은 커머더티 쪽으로 가겠지만 커머더티 가기 직전까지는 주식시장이 가장 우호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시장은 겁낼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략과 준비를 통해서 향후 한 2년 동안 본다면은 굉장히 쉽게 찾아오지 않는 장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 매도를 특히나 코스닥 쪽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게 일단 정리하고 보자거든요. 던진 거예요, 사실은. 일단 뭐 일정 물량이든 뭐 전액이든지 이게 앞으로 재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탁금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게 항상 이제 고민이신데 그쵸. 그 전략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을 막 그 풀로 써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런 폭락장에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해야죠. 그런데 뭐 항상 비중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종목 분산,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세 가지만 지키시면요. 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사실 그닥 피부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편안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의 전략이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섹터가 특정 섹터 위주로만 진행이 될 때 나는 하나도 없다. 그것도 소외감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외감 갖기 싫으면은 그쪽 섹터를 번들로 하라 그랬죠. 종목별로 이를테면 뭐 셀트리온 5%, 삼성바이오 5%,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제 관련제 뭐 엔지케미아 이런 거 5%. 이렇게 5%씩 4개를 놓으면은 제약바이오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어우러져서 그냥 이쪽 섹터도 가는데 5%씩이니까 재미는 보는 거죠. 그걸로 뭐 크게 기대 수익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자꾸 시장을 맞추려면 시장은 강아지 가는 방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투자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투자 전략과 시장을 바른 안목으로 보면은 그냥 시장이 불편하지가 않아야 됩니다. 투자하는 게 항상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가면은 오래 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성과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위원님은 두근두근 거리는 날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포트를 그렇게 구성을 안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왜냐하면 장은 어차피 오르거나 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거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체감 지수하고 지표하고 얼마나 틀린지를 보시면요. 네. 제가 항상 20일선이 무너지면 고민하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네네. 우리 시장이 3월 달 반등 이후에 21선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1선을 깨지면 그때 뭔지 모르지만 시장이 달라지나 하고 고민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내일 빠질까 모레 빠질까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섹터에 대한 이해, 공부 그다음에 볼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섹터나 종목의 수주나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 보기도 바쁜데 장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서 한다는 거는 그건 아마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이 아닐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타점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수 나왔나요? 지금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빠졌죠. 2.08%, 2130선은 지키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이 그래도 낙폭 많이 줄이네요. 1.45% 빠지면서 746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올라갔죠? 1,200원대 회귀를 했습니다. 7원 40전 올라가면서 1,203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진 다이아 바로 이어갈게요. 종목 상담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2만 원의 비중 10%. 딱 마디 지수 때 지키셨네요. 예. 2만 원에 딱 들어가셨는데 뭐 훌륭하게 네. 지금 수익 내고 계시고 지금 수소차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그동안에 수소차는 이제 국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를 주로 산업화된 게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고 중국 정도가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유럽에서 그린 녹색 성장 산업으로 수소차를 정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전기차처럼 이게 뜬금없는 테마가 아니고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선행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 중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핵심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쪽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항상 문제는 숫자 나오는 것보다 주가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일진 다이아는 이제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해서 일진 복합 소재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수소차 테마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각광을 받는데 이번에 시가총액 5천억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슈로 도전한다면 4만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뭐 충분히 실리고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더군다나 이런 장에서도 지금 시가를 갭 다 메우고 어제의 종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한번 4만 원까지 트라이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진 다이아 굉장히 세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자,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8,750원에 비중 20% 진단시약으로 한동안 올라갔었는데 미코는 좀 복합적이에요. 수소 관련도 있기도 껴있고 하고, 예. 뭐 진단 쪽도 껴있고 여러 가지를 걸쳐 있는데 기업 본연의 모습을 보면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자회사 통해서 이제 코미코라는 기업 실적을 잡아왔기 때문에 별도를 딱 찍으면은 800억에 30억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업체에 대한 경쟁력보다는 자회사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사실은 마음 편하게 갖고 가기가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다시 이슈를 받으면은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이슈를 못 받고 그냥 허물허물하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업은 그냥 목록에서 빼두시는 게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코미코가 낫습니다. 그건 세전 기업으로서 본업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미코는 계속 이슈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고 현재는 그냥 쭉 횡보 중이에요. 횡보 중이라서 이게 뭐 어디로 튈지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은 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현재 뭐 진입가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진입가 오면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진입가 오면 정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슈비스 7,255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이제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슈비스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2,200억이에요. 2,200억이고 아마 섬유, 폴리에스터 뭐 이런 단섬유 이런 걸 하는데 실적이 이제 좋았다가 작년에 대단히 안 좋아졌다가 1, 4분기에 실적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섬유 쪽이 이래서 이게 전방 시장, 의류 쪽이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 다 막혔을 텐데 1, 4분기 실적이 대단히 잘 나왔어요. 그럼 2,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는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이 기업을 뭐 제대로 심도 있게 스타디를 못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55원이면은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거래량도 그렇게 올라올 때 수반되지 않아서 이번 상승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 깨고 21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20% 선이신데 좀 비중도 그렇게 작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취득가까지도 거리가 있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가격 올라오기 시작하는 6,000원 가격이 밀리면은 이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올라오더라도 7,000원 금방 가면 10% 줄이고 7,200원 가면 전부 매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비스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프로스테믹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스테믹스가 4,487원에 비중 10% 들어와 있는데 프로스테믹스 어떻게 할까요? 프로스테믹스도 이제 계속 행보 중인데요. 뭐 마찬가지로 프로스테믹스를 한번 볼게요. 1,900억 시청을 하는 기업이고 하는 일은 이게 뭐 스펙 뭐 이런 거를 하네요. 그래서 홈케어, 화장품 이런 류를 하는데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마 프로스테믹스가 시가 2,000억을 유지한다는 건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회사가 팬데믹을 통해서 치료제를 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니면 이 시총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지금 행보 중이고 4,480원이면은 또 한 10% 이상 물려 계신데 사실 이런 종목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슈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또 거래량도 올랐다가 전혀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먼저 거래 잠깐 나왔는데 꼬리 달고 기술적으로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 그냥 손절하시고 올라올 때는 혹시 제가 모르는 이 이슈에 대한 믿음이 계신다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저점이 깨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ABL바이오 2만 원의 비중 50%. 와, 많이 들어가셨는데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셨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ABL바이오도 뭐 요새 뭐 핫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니까 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항체, 그렇죠. 이중항체를 하면서 최근에 이중항체가 각광받는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제 시장이 세대가 첫째는 케미칼이었고 그 다음이 2세대가 표적 항암제, 3세대가 이제 면역 치료제인데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복합적으로 가는 같이 투여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이중항체 투여를 통해서 병력요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그 파이프라인, 그 플랫폼으로 가는 건데 ABL 바이오도 그런 플랫폼으로 가니까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에 이제 50%시니까 뭐 지금 이 탄력을 뭐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난 직전의 고점이 35,000원이 이제 고점이네요. 그러면 타겟은 35,000원으로 잡고 가시되 이제 수익이 났는데 반납하면 또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27,650원, 27,500원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는 반이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33,000원 수준까지는 거기서 또 반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반은 한번 전고점까지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원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